프리미어리그가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지배했던 펩 과르디올라의 시대가 끝났고 모하메드 살라도 리버풀을 떠났습니다. 빅6 가운데 5구단이 감독을 교체하면서 기존의 권력 구조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유일하게 중심을 지킨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이끄는 디펜딩 챔피언 아스널입니다. 살리바와 가브리으, 칼라피오리와 팀버가 구축한 수비진은 철벽에 가까웠고 두꺼운 선수층까지 갖춘 아스널은 새 시즌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르테타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새 시즌 전략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아스널에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 무엇이냐? 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북런던 전체를 뒤흔들 이름을 꺼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스널이 완벽하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경기를 한 번에 끝낼 진짜 킬러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을 프리미어리그로 데려올 준비가 끝났습니다. 토트넘의 공식 전설을 아스널로 영입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아르테타는 이어 손흥민이 LAFC에서 처한 상황까지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미국에서 너무 많은 역할을 혼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재능이 완전히 소모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입이 아니라 한 전설에게 다시 행복한 축구를 돌려주는 일입니다. 아르테타는 왜 34세의 손흥민을 아스널의 마지막 퍼즐로 선택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스널의 오픈플레이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아스널은 수비와 세트피스에서 리그 최고 수준이지만 상대가 페널티박스 앞에 낮은 수비 블록을 구축하면 공격 속도가 크게 떨어지는 약점을 보였습니다. 공을 오래 소유하면서도 위험한 공간으로 침투하지 못했고 측면에서 패스를 반복하다 공격이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르테타는 이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상대가 깊게 내려앉으면 우리의 공격이 지나치게 정직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수비 구조를 파괴할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 해답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측면에서 드리블만 반복하는 전형적인 윙어가 아닙니다. 공을 받기 전부터 풀백과 중앙 수비수 사이의 틈을 읽고 동료가 패스하는 순간에 맞춰 뒷공간으로 침투합니다. 더구나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수비수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안쪽을 막으면 바깥으로 빠져 왼발로 마무리하고 측면을 차단하면 중앙으로 들어가 오른발로 골문을 겨냥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수를 이기기 위해 많은 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고 두 번째 터치로 경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아스널에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 직접적인 살상 능력입니다. 아르테타의 구상은 명확했습니다. 사카가 오른쪽에서 상대 수비를 넓히고 웨데고르가 중앙에서 패스 방향을 조절합니다. 그 순간 손흥민이 왼쪽에서 중앙으로 침투한다면 상대는 어느 쪽도 쉽게 막을 수 없습니다. 아스널은 손흥민에게 혼자 30골을 책임지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카와 하베르츠, 트로사르와 마르티넬리가 득점 부담을 나누기 때문에 손흥민은 가장 위협적인 순간에 자신의 결정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LAFC에서 벌어지는 전술적 낭비였습니다. 손흥민은 미국에서도 뛰어난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동료들은 그가 원하는 순간에 공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도 패스가 늦었고 일부 선수들은 빠른 영예보다 개인 드리블과 무리한 슈팅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최전방을 떠나 직접 중원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공을 받아 압박을 벗어나고 공격 방향을 바꾼 뒤 다시 페널티 박스까지 뛰어들어갔습니다. 플레이메이커와 윙어,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한 것입니다. 아르테타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결정력을 가진 선수에게 빌드업 문제까지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공격을 시작한 뒤 다시 자신이 마무리해야 한다면 그 시스템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마지막 패스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스널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데클런 라이스가 상대 압박을 차단하고 웨데고르가 전진 패스를 공급합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아래까지 내려와 공격을 설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르테타는 손흥민에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인 임무만 맡길 계획이었습니다. 공간이 열리는 순간 뛰십시오. 공은 우리가 전달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달리고 받은 뒤 끝내면 됩니다. FC에서는 손흥민이 동료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희생합니다. 반면 아스널에서는 동료들이 손흥민을 가장 위험한 위치로 보내기 위해 움직입니다. 한쪽은 손흥민을 만능 도구로 사용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를 최종 병기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혼란에 빠진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의 경험이 절대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감독을 선임한 B클럽들은 낯선 전술을 이식하고 선수들의 역할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시행착오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아스널은 이미 완성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을 보낸 손흥민이 합류한다면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즉시 전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리그의 속도와 압박 강도, 겨울 일정과 원정 환경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어느 공간이 열리고 수비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도 경험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를 새롭게 배워야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미 이 리그의 역사를 만든 선수입니다. 내일 당장 투입해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르테텍의 손흥민은 단순한 베테랑 공격수도 아닙니다. 사카와 마르티넬리 같은 젊은 선수들에게 공이 없는 움직임과 양발 마무리, 큰 경기의 압박을 견디는 방법까지 전달할 수 있는 지도자형 선수입니다. 손흥민에게 남아있는 2년 이상의 정상급 경쟁력은 아스널이 새로운 왕조를 완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손흥민의 마지막 전성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흥민은 미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중원과 최전방을 반복해서 오가며 체력이 소모됐고 상대의 거친 견제에도 지속적으로 노출됐습니다. 유니폼을 잡아당기거나 뒤에서 밀고 발목을 향해 위험하게 들어오는 장면도 반복됐습니다. 일부 판정이 이런 충돌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아르테타가 걱정한 것은 손흥민의 현재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계속될 경우 그의 마지막 전성기가 경기력 저하가 아니라 부상 때문에 끝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적절하게 관리하면 최고 수준에서 2에서 3년을 더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 경기 빌드업과 압박, 득점까지 모두 책임지게 하면 누구도 버틸 수 없습니다. 물론 프리미어리그 역시 거칠고 판정 논란도 존재합니다. EPL로 돌아온다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스널은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관리하고 그의 에너지를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공격 부담을 나누기 때문에 손흥민이 모든 경기를 혼자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르테타가 말하는 보호는 특별한 판정 혜택이 아닙니다. 손흥민이 불필요하게 중원까지 내려와 몸싸움을 벌이지 않게 만들고 상대 수비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역에서 힘을 사용하도록 돕는 전술적 보호입니다. 그러나 이 영입에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공식적인 전설입니다. 아스널과 토트넘은 가장 치열한 북런던 라이벌이며 토트넘 팬들에게 손흥민이 아스널 유니폼을 입는 장면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르테타는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는 북런던의 역사와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유산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존중과 영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독은 감정이 아니라 팀을 더 강하게 만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르테텍의 손흥민은 토트넘 출신 선수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자 주장으로 팀을 정상에 올린 검증된 승부사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손흥민을 향해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말을 남겼습니다. 선수의 마지막 전성기는 돈보다 귀중합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스템에서 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길을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동료들이 그의 앞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 가상의 이적이 현실이 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LA FC는 공격의 중심과 아시아 시장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반대로 아스널은 오픈 플레이에 약점을 해결하고 맨시티의 공격력에 정면으로 맞설 결정적인 무기를 얻게 됩니다. 토트넘의 전설이 디펜딩 챔피언 아스널의 유니폼을 입는다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이적 가운데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협상이나 합의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LA FC와의 계약과 이적료, 연봉, 북런던의 역사라는 복잡한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테타가 손흥민을 원하는 이유만큼은 분명합니다. 아스널에는 상대의 낮은 수비를 단번에 무너뜨릴 킬러가 필요하고 손흥민에게는 자신의 침투를 이해해줄 동료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한쪽은 새로운 왕조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을 찾고 있고 다른 한쪽은 잃어버린 행복 축구를 되찾을 무대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두 갈망이 만난다면 손흥민의 EPL 복귀는 단순한 이적을 넘어 리그 전체의 권력 지형을 바꾸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토트넘의 전설, 손흥민이 아스널 유니폼을 입는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무리 전술적으로 완벽해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될 북런던의 경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